네,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를 열죠. 이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조사하는 윤리감찰단의 중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 안팎의 의원직 사퇴 압박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영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이 내일 의원총회를 연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지금 민주당의 당 차원의 대응이 좀 늦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선 두 갈래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진상조사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윤리감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 그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다뤄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진상조사단의 결과는 좀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김병기 단장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돈으로 위믹스를 투자했는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현재 그 불법적인 어떤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겠다 기자들의 질문에 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의총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윤리감찰단의 결과는 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축약돼서 즉 상임위 활동 중에 바로 이런 어떤 투기나 투자를 했느냐에 대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특별히 윤리감찰을 지시한 이유가 바로 상임위 활동 중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언론 보도 이 직후에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시분초까지 지갑에 그 투자를 한, 내는 이체를 한다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정보들이 지금 다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상임위 활동 특히나 지금 김남국 의원이 활약을 했던 부분들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내 어떤 비위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그 와중에서도 지금 지갑에 그런 이체되는 어떤 시각대를 보면 바로 상임위 활동 본인이 질문하고 바로 이어서 5분 이내로 이 매매 활동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그 흔적들이 다 나오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그 보도에 대해서 그 지갑이 내게 아니다라고 부인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보도에 그 시각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 내가 화장실에서 했다. 국회 내에. 그런데 그 시각대에 화장실에서 있을 수 없는 시각대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윤리감찰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지시한 것도 그런 상황에 대한 인지, 어느 정도의 어떤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사실과 관련해서는 사실 의원총회에서 좀 성토의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국회 상임위가 한창인 그 시간에 거래를 했다는 의혹,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더 급한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직업이 국회의원인지 직업이 코인 매매 투자자인지 김남국 의원이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입니다만은 이게 한두 개의 코인이 아니라 수십 개의 코인이다. 여러 종류다. 또 규모도 엄청나고요. 그럼 그냥 코인 매매로 직업을 바꿨어요. 저는 언론 보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 지시한 이유도 국회 상임위 중에서 그것도 이제 어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관련 또 한동훈 청문회에서 또 국정감사에서 자기 자신이 예약 매매했다, 화장실 가는데 했다 그러지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근데 월요일 날 하여튼 민주당에서 진상조사하고 윤리감찰 하겠지만은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런 판단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김남국 의원이 전 탈당하고 말이죠.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은 국회의원도 불출마한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래야 이 문제가 수습이 되고 국민들이 좀 그러는구나. 젊은 의원 아니에요? 상당히 총애도 받았었고. 근데 이것을 하여튼 언론 보도에 나온 거고 본인은 부인하는 부분도 있고 부인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빨리 결단을 내린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윤리감찰단 그 중간 조사 결과는 내일 어느 정도 많이 얘기가 될 것 같다. 네네.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네네, 내일 그렇습니다.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언급은 있겠죠. 좀 더 이제 네.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코인들이라 네. 김남국 의원이 그 자료를 당에 다 넘겨줬다면은 그것을 이제 면밀히 분석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실 뭐 그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김병희 단장의 그 표현은 사실상 좀 방어적인 표현이고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그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전제가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모두 다 넘겼을 경우 네. 그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지금 그 언론에 대한 해명과 그 다음에 그 당에 대한 어떤 보고는 차이가 있어요. 네.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코인과 관련된 수익금은 자신이 재산 공개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네. 별개다 했는데 당에 보고할 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9억의 예금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이를테면 LG 디스플레이에 그를 팔아서 예. 그다음에 이 가상 자산의 기초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런데 9억 원을 만약에 뺐다면 네. 자신이 재산 공개할 때 9억 원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인은 여기에 그러니까 재산 공개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2022년도에 보면 예금은 그대로 9억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개됐는데 그렇다면 그 9억 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에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즉 코인을 판 일부 수익금이 이 예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계속 말이 뒤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제가 앵커님 말씀처럼 그럼 당에는 진실을 얘기했느냐 그리고 예. 모든 자료를 다 넘겨줬느냐 이게 이 가정 하에서는 당 진상조사단은 아마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빨리 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이 자료, 그러니까 지갑도 벌써 4개에다가 가상화폐도 41개 종류에다가 예. 가상화폐 종류별로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네. 들면 P2E 성격이 따로 있고요. 또 뭐 보면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뭐 작고인으로 표현됩니다만 그 즉시 만들어서 거의 언론이나 혹은 게임 업계에서도 모르는 이름의 그런 게임 그런 지금 코인까지도 지금 다 투자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두 다 해명을 다 못했을 거예요. 예. 지금 자료만 넘겼더라도 그 자료를 분석하는데도 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래 내역이 상당히 좀 복잡한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뭐 언론사, 뭐 시사평론가 아니면 국민들까지 이 복잡한 내용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사실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저 정도의 복잡한 그 거래를 하고 있으면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은 충분히 드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직에 대해서 어떻게 거취를 표명할 것인지, 뭐 탈당을 할 것인지, 당장 뭐 의원직을 내놓을 것인지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본인의 결단에 대한 문제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건 본인의 결단에 대한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코인 거래 매매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예. 많은 일반인들도 하고 있고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은 상당히 혁신적이고 네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금융권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매도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종잣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정보 거래에 대한 문제, 네. 또 이제 NFT라는 행동까지 했던 예. 펀드까지 했던 NFT를 통해서 이런 걸 했다라는 건데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말씀한 41개입니까? 그 가상화폐가요? 종류. 근데 그게 종류가. 추정입니다. 아직까지. 추정이요. 하여튼 뭐 근데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 개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잡코인이 많잖아요, 굉장히. 예. 어떤 코인인지 아는데 그 코인이 과연 투자를 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성된 건지 이거 아는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주식도 우리가 어떤 주식은 이제 공개돼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41개라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런 가상화폐를 김남국 의원이 핸들링하고 그걸 팔았다가 넣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거는 뭐 제 추정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얘기를 듣고 이건 전문가들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요. 네.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도 전 김남국 의원이 해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누군가 공조자가 있었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것이 있다. 예.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워낙 그 코인이라는 것이 뭐 새로 나온 잡코인, 새로 나온 거 어디다 이거를 생성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투자 문제라든가 이걸 아는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예. 전문가들도. 예. 근데 그걸 41개를 핸들링했다. 근데 실제로 이거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투명하기 때문에 지갑을 4개인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레코드가 다 나온다는 거죠. 기록이 다.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럼요. 예. 예. 이 블록체인은 워낙 투명합니다. 예. 그것은 거기에 데이터라든가 또 트랜직션이라고 해서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다는데 뭐 수천 개 뭐 페이지를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의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사단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월요일 쇄신 요청이라 그러잖아요. 네. 좀 민주당 좀 쇄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뭐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건이 또 터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갖고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굉장히 국민들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은 어떤 그 정치적 측면, 도의적 측면, 그리고 어떤 법적 측면 여러 가지 층위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섞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시시비비를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는 있긴 한데요. 김 의원 본인이 이 해명을 하는데 선택적 해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본인이 입장문을 또 올린 게 있었죠. 이른바 에어드롭과 관련한 그 로비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에어드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업체나 아니면 거래소 측으로부터 이 무상으로 이 코인을 받는 뭐 그런 겁니다만, 뭐 마케팅 차원에서 받는 겁니다만 그것이 정치권에 대한 게 로비와는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이제 김남국 의원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선을 그었죠. 우리가 에어드롭을 왜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나온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중에 에어드롭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오면서 진상조사단이 그걸 파악한 게 아니냐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왜 에어드롭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지금 맨 처음이 위믹스 아닙니까? 위믹스에 국한돼서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127만 개, 뭐 10개가 더 있다고 하니까, 아니 10만 개가 더 있다고 하니까 뭐 137만 137만 개의 지금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 한때는 보유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면 일개 국회의원이 아무리 전세금을 다 투자를 해서 9억 원이나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금액으로 따졌을 때 약 한 80억 원이 넘는 가치, 최고의 정점에서 팔았을 때 80억 원이 넘는 돈의 가치를 둔 위믹스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무리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명이 사실 아직 납득이 가지 않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잣돈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해명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렇다면 혹시나 지금 위믹스가 사실상 위메이드가 만든 게임, 미르4라는 이 게임 속에서 유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가상 화폐인데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막혀 있거든요. 사행성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P2E라는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게임 속에서 돈을 버는 이런 그 형태를 이제 적법화하자. 이게 굉장히 그 P2E 게임사들의 현안이었고요. 그런데 혹시나 그 현안을 위해서 지금 에어드롭, 즉 무상으로 엄청난 양을 로비한 게 아니냐. 이러면 어느 정도 지금 납득이 가거든요. 만약 이런 구조라면. 그래서 에어드롭한 게 아니냐라고 나왔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선을 확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김남국 의원한테 묻노니 좀 납득이 가서 해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 종잣돈,
계속 말씀하시지만 종잣돈이 무엇이며 위믹스는 도대체 어떤 경위로 얼만큼 처음에 시작됐느냐 그것부터 해명을 하면 에어드롭이니 뭐니 무상으로 지원받았니 로비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예. 지금 당에는 뭐 어느 정도 사실을 얘기하고 언론 보도에는 오늘도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조금이라도 뭐 허위 사실이 있으면 바로 뭐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할 말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까지 언론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이 얼만큼 지금 말을 바꿨는지를 스스로 인지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에게 언론에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당에 누를 끼치지 않을 텐데 아직도 에어드롭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법안 본인이 공동 발의했었던 법안 그리고 관련한 이제 이해 충돌 그 논란과도 이제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김 의원 본인이 그러면은 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호재가 될 만한 그런 법안에 이제 공동 발의자로 이제 참여하는 게 이제 복수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본인은 어떻게 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확하게 할 부분은요. 네. 일단 코인 매매는 불법이 아니고 예, 김남국 의원이 불법으로 했는지 합법으로 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언론이나 뭐 다른 데서 문제 제기만 할 뿐이지 예. 그건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철저하게 구분해야 되고 에어드롭이라는 문제도 저도 좀 알아보고 취재를 해보면은 에어드롭이라는 것은 그냥 수만 개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을 뿌리는 거거든요. 네, 김남국 의원만 받은 게 아니겠죠. 위맥스라는 데가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그쪽 판에서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소문과 루머가 있는 그런 원래는 이제 개인이 소액으로 이제 무상으로 지급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만 예. 받은 게 아니라 예. 에어드롭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상당한 무슨 뭐 돈을 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냥 수만 개가 뿌려졌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한 사람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수만 개를 뿌렸느냐 이런 역설 가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뭐 이런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의한 그런 그 이력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에어드롭이라는 용어를 하나 갖고서 예. 김남국이 로비를 받았고 뇌물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있다면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법안 같은 경우도 이제 유맥스의 P2인가요? P2 네. 얘기하는 거기서 이제 게임 머니로 하자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로비가 들어왔을 테고 그것은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도 왔다 그러든가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보좌관한테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 로비를 했을 테고 그 로비 대상이 김남국 의원인지 아니었는지 네. 이 문제는 뭐 검찰에서 수사도 할 것이고요. 제 예. 생각에는 김남국 의원도 밝힐 필요가 있겠죠. 근데 같이 공동 발의한 전현기 의원은 그건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초반부에 나왔지만 윤리 감찰에 있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금액에 그리고 41개의 가상화폐를 핸들링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너 당신 말이야 우리 대표하라고 뽑아준 건데 네.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제 핸들링 했다라는 자체는 제가 보기엔 국민의 대표성을 잃어버린 결과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인지 합법인지 김남국 의원은 불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코인 매매가 불법은 아니니까 그 개인 자산이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용어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에어드롭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리가 안 된 용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따져서 진상조사단에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찰 수사를 하든 김남국 의원이 밝히든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국회의원 에 대한 이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이제 전수조사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야가 뭐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재혁 원내대표가 그랬나요? 일단 진상조사가 먼저 돼야 된다.
순서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윤주호 원내대표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뉘앙스는 현재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뚜렷하게 된 다음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실제로 로비가 있는 것이 확실히 되면 그 누구도 사실은 전수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당에서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 만약 진상조사를 가리기 위해서 전수조사라는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어떤 목소리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송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 블록체인 기반에 있어서는 불법 작업 뭐 돈뭉텅이를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가상 자산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 공개 등록이 늦죠. 그러니까 이 코인으로 예를 들면은 뇌물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코인을 완전히 주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코인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코인으로 후원금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국회에서 그걸 안 한 거죠. 김남국 사건이 터지니까 뜨거 하면서 지금 공개하는 건데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은 코인으로 받은 사람들, 코인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게서 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주중에 이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에서 태영호, 김재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했죠. 태영호 이제는 이제 전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원권 정지 3개월, 그 김재현 최고위원은 1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수하게 그냥 징계의 내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당의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개별 그런 정치인들의 그 앞으로의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시각으로 본다면 두 사람 다 사실은 이번에 공천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당원권 1년 정지면 내년에 공천을 아까 이미 투표일이 지난 시점이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한 어떤 상황이 되어 버리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3개월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라는 페널티에다가 지금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페널티까지 만약에 함께 이 점수에 포함이 된다면 지금 강남 이라는 그 지역구에서 경선이 아주 치열할 텐데 굉장히 불리한 여건 속에서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두 사람 다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강한 중징계를 받은 셈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뒤에는 당원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공천 신청을 할 수는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녹취록 파문이 있었는데 이 두 최고위원 간에 이렇게 이 징계 수위가 너무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녹취록 파문이라는 것이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보좌진들한테 얘기했는데 물론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녹취록은 없지만 그걸 태영호 의원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진복 수석이 당신이 지금 당 지도부들이 제대로 잘 얘기 안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서 제대로 얘기하면 공천은 보장된 거다. 뭐 그런 식의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어디는 기억 안 납니다. 대략적으로. 상당히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의 향후의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해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충성하는 사람한테 공천 주겠다는 거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요. 공천 줄 걸로 전망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천이라는 것이 이게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기 보좌진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각심이 드는 거죠. 야, 이거 줄 서야 되겠구나. 확실히 충성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이제 이상한 거는 왜 태영호 이렇게 진짜 김재현보다도 태영호 의원이 확실한 이 문제점이 있었는데 최고위원 사퇴하면은 될 거다. 뭐 그런 정치적 해법을 한다 그러니까 사퇴하고 3개월만 줬단 말이죠. 이거는 태영호 의원에게 공천을 줄 수 있다라는, 강남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배려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동안에도 충성하고 또 줄 서고 뭐 그러다 보면은 공천 받을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간접적 메시지가 이 정치권의 그런 분위기로서 국민의힘 내부의 많은 의원들과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이거 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김기현호가 이 문제를 수습을 하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재현 최고위원은 아직은 이제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당원권은 정치됐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뭐 반발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낮은 자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까? 저는 낮은 자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태영호 최고위원 같이 사퇴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신이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1위로 지금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안에 그 당원들의 표를 보면 TK 지역에서 김재현 최고위원을 굉장히 많이 밀었다라고 네. 지금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본인도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다시 이제 입당을 하는 그런 조건하에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자신을 1위로 만들어준 TK 당원들이 지역구에서 혹시 자신을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 속에서 아마도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사퇴를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려면 만약에 그게 전제가 된다면 여기서 뭐 불복을 한다거나 해서 당원들의 아니 그 당에 왜 그렇게 불복을 해라고 미리 그런 어떤 뭐 비판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현재는 예. 계속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당에 해롭지 않다라는 걸 대구의 TK의 어쨌든 그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여차직하면 무소속으로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해당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총선이 많이 남았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정치권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